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밝혔지요.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입니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엄청난 국정농단 그리고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큽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국론의 분열이 있다면 그것은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역시 문 대통령이지요.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지요. 이것으로 이낙연 대표가 정초부터 꺼내든 사면 발언의 논란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에게 날아올 엄청난 정치적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뒤로 하고서라도 다시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과제와 남북 문제 그리고 백신 접종 문제 등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고 입법을 통해 180석 민주당의 위용을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 이겁니다. 이 사안들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하겠지요. 기자회견 중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지요. 우리나라는 독감 백신 접종률이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많이들 접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내에서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을 기피할 것이라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서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위자들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 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역시 문 대통령이지요. 대한민국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반한 원칙을 이야기했고 그것에 맞게 정해진 순서에 접종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솔선수범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먼저 나서겠다 이거지요. 만약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했다면 대통령의 특권을, 안 맞겠다고 했다면 백신 부작용을 두려워하거나 인정하는 것이라는 언론들의 제목장사에 너무나도 좋은 소재였는데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은 정해진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솔선수범하겠다는 말로써 이 질문으로 장난칠 언론들의 꼼수를 원천 차단했다 이겁니다. 윤석열에 대한 질문에서도 이렇게 답변했지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윤석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문 대통령의 진심이 있었겠으나
달리 생각하면 윤석열을 한 방에 보내는 이보다 더 강력한 워딩이 있을까요? 여론조사 1위니 2위니 하고 있는 윤석열이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 검찰총장의 직은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는 검찰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며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정치를 시작하시겠다. 문 대통령의 답변 하나하나 고스란히 묻어나오는 원칙과 일관성, 진정성, 전반적인 국정 상황을 꿰뚫고 있는 국정 장악력 등이 그대로 표출된 이번 기자회견도 역시 질문의 수준이 답을 능가하지 못하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무한 지지합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이렇게 밝혔지요. 보복의 콩깍지들, 깍지를 태워 콩을 삶으니 콩이 솥 안에서 우는구나. 본디 한 뿌리에서 자랐건만 왜 서로 들볶아야만 하는지. 2019년 김학의를 불러서 조사했던 검사들의 심정은 이랬을 거야.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김학의는 무사히 출국을 해야 했지. 게다가 김수남, 유상범, 조영권 등 쟁쟁한 검찰 선조들이 지휘라인으로 관여했던 두 차례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 되니 이를 악물고 일은 했지만 속은 불편해 죽을 지경이었겠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학의형인데 말이야. 2013년 검찰은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 신청한 출국금지 신청과 체포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했어. 당시 경찰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세민 경무관은 보직 발령된 지 4개월여 만에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으로 인사조치되었지. 게다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윤중천이 혹시 우리 학의형의 추악한 비행을 폭로할까봐 살살 다뤄졌던 것 같아. 서울 상호저축은행에서 부정대출을 받고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보이는데 윤 씨를 기소하지 않았거든. 2019년 과거 진상조사단 면담 시에 윤중천조차 본건 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기소되지 않아 의아했다 라고 했단 거지. 윤 씨의 해당 혐의를 들여다보자면 윤 씨는 서울 상호저축은행 전무 김모에게 2억 원 상당의 빌라를 제공하고 32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동일한 한도 초과 대출에다가 담보의 가치 또한 현저히 낮다는 점이 문제되었지. 그런데 검찰은 김모 전무를 배임죄로 구속 기소했을 뿐이고 부정대출을 한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한 윤중천의 배임 증죄죄는 봐준 거였어. 자, 그럼 여기서 검찰 선후배들이 어떻게 후한무치의 유전자를 공유하는지 보기로 해. 윤중천은 2013년 어느 경찰 고위 관계자가 뭐하러 그런 사진을 찍어서 남한테 피해를 주냐? 김학의 본인이 찍은 걸 아냐? 라고 묻자 같이 찍은 거다. 서로 찍어줬다. 라고 답했어. 그런데 김학의는 검찰의 2차례 수사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자신이 아니고 윤 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별장에 같이 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해. 또한 2019년 4월 YTN이 고화질 원본 입수, 김학의 얼굴 뚜렷이라는 리포터를 하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 한편 학의형의 검찰 후배로서 당시 대검 기조부장이었던 문찬석은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딱 붙들리자 대검이 출국금지 요청에 반대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어. 2019년 3월 17일 문 대통령은 이 의혹 사건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찰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 같은 달 15일 출석 요청에 김학의가 응하지 않았던 만큼 진상조사단은 해외 도피를 염려하게 되었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출국금지 요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 조사단 명의로는 직접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으니 대검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을 하려고 시도했어. 그러나 대검은 앞선 2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별다른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현 단계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며 출국금지 절차를 밟는 걸 반대해. 이것 봐.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주문은 검찰의 씨알도 안 먹히는 거요. 이렇게 대검이 협조를 안 해주니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영 검사는 같은 달 23일 김학의가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을 때 한밤에 추격전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그러나 학의형의 탈출 시도를 하다가 붙들리자
대검 기조부장 문찬석은 머쓱해져 출국금지 불효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마치 혀끝이 두 개로 갈라진 뱀처럼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지. 사실 김학의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처분이 유효 적법한가는 그 직후에도 문제 제기가 되었어. 대검 관계자는 한겨레 신문에 2월 19일, 3월 24일 보도를 통해 진상조사단 검사들은 서울 동부지검 소속 검사로 겸직 발령되어 있어 서울 동부지검 검사 자격으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해명해 법무부가 피의자는 형사 입건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내사 사건의 피해자도 포함되는 개념이라며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을 때 가만히 있었던 대검이라고. 그런데 이제사 문찬석은 갑툭튀하며 2019년 3월 기조부 검사들에게 이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된다며 그때를 위해 관련 기록을 철저히 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관광대신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콩을 삶아버린 비운의 콩깍지들이 김학의 재수사와 출국금지가 불가결했다고 보는 여론에 눌려있다가 이제서야 피해 보복을 실행하는 거지. 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를 2번이나 무혐의 처분하고 정작 진상조사단의 출국금지 요구를 거부하고 막상 김학의가 잡히자 출국금지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제서야 보복수사를 위해 이 난리를 친다 이겁니다. 그러니 제발등 제대로 찍겠지요. 하기영을 쉴드친 대검이 진짜 비판의 대상이자 수사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시행 중인 공수처법에 따라 곧 공수처가 완편되면 즉각 이 사안에 대해 윤석열의 수사권 남용과 더불어 진상조사단을 방해하며 김학의를 쉴드친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